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작년 8월 말에 EX에 반항하러 와가지고요.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는 EX 마니아가 된 구본욱입니다. 네, 혹시 여기가 지금 어떤 회사인지 모르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예 모르고 오셨어요? 와, 대단한 용기십니다. 저희 음료수 파는 회사 아니고요. 네, 코인 관련된 이제 블록체인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여러분들이 알아보러 오셨을 텐데 이 회사를 알아보기 전에 흐름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서 이것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강의지만, 사업 설명회지만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내가 살아오는 인생의 흐름은 어떤 흐름 속에 있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나아갈 거지? 라는 것들을 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심현주 대표님은 유치원에서 일을 하셨다 했는데 저도 유치원, 초등학교, 국제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4년 동안 저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요.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걸 너무 비전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제가 교육 관련된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제 인생에서 승부수를 던지면서 EX로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들을 잠깐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그냥 트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데 30kg가 쪄가지고요. 이 설명을 안 드리면 쟤 누군데? 라고 하실까봐 접니다. 그래서 예쁘게 봐주세요. 소리가 왜 안 날까요? 잠시만요. 아, 나중에 나와요? 그래요? 되게 민망하네요. 소리가 안 나오니까. 네, 접니다. 저는 정말로 좀 다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다 접점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교육이었어요. 그 시작이 언제였냐면 저는 이제 중학교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제 군복무를 하려고 이제 카투사로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 청년들을 친구로 많이 사귀었는데요. 그때 이제 뭐 스카이대 나오고 명문대 나오는 친구들이 전역하면 뭐 할 거야? 라고 질문을 하면요, 모르겠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제가 지금 37이니까 17년 전이거든요. 17년 전에 청년들도 자기가 전역을 하고 나서 뭐를 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모님께 나 교육사업 할래. 제가 원래 회계 재무 전공인데 아무것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청년들을 좀 깨우는 무언가의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미국 안 돌아가고 교육사업 할래요. 이렇게 선포를 하고 한국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일산 킨텍스나 부산 백스코 이런 곳에서 청소년 교육 박람회를 전 한 7년 정도 기획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0명, 20,000명 정도 오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진로와 비전을 제시하는 박람회를 계속 운영을 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지금 강동구에 사는데 강동구청장님과 이제 강동구의 청소년 친구들을 깨우는 그런 교육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구청장님과 함께 교육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어른들이 이제 만나야 되는 일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래도 한국말을 잘 하지만 그 당시엔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 옆에 연기학원이 있으니까 연기학원에 가서 발음을 교정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연기학원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연기를 배우니까 이제 오디션을 지원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또 시키는 거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인지라 막 오디션에 지원을 했습니다. 제 강의를 몇 번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봉준호 감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봉준호 감독님한테 연락이 안 오고요. 웹드라마, 웹영화 이런 데서 주인공 캐스팅 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한 웹드라마의 10화짜리 웹드라마에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돼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이제 뭔가가 좀 쎄한 거예요. 매 화마다 이제 카메오가 출연합니다. 그래서 그 카메오랑 같이 매 화에 촬영하는 씬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카메오들이 하시는 얘기들, 그 사람들의 어떤 태도 이런 걸 보면 그 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웹드라마예요? 물어보니까 우리는 아프리카 TV라는 회사래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딱 검색을 하고 나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지금은 숲이라는 이제 플랫폼으로 바뀌었지만 유튜브도 나오기 전에 이 1인 미디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플랫폼이 아프리카 TV였거든요. 이제 거기서 방송을 하는 사람은 BJ라고 하는데 그때의 방송은 정말 성인 방송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은 자극적으로 막 머리를 삭 바르고 간장을 막 들이붓고 막 이런 자극적인 방송을 하고 여성분들은 한 반쯤 이제 벗고 나오는 약간 그런 컨텐츠들이 주가 이루었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그거를 딱 보고 나서 구본욱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지겠구나. 근데 주인공이니까 도망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0화를 촬영을 하는 내내 정말로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암울하게 그 촬영장에 맨날 나갔는데 6화에서 제가 이제 어떤 한 BJ분을 만났는데 그분 이름이 디바제시카라는 분이에요. 지금 유튜버 한 2,260만 정도 되는 굉장히 사업가예요, 그 누나도.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이제 표정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본욱 씨 왜 그러냐고 하길래 제가 사실은 제가 이런 데인지 모르고 들어왔는데 도망도 못 가고 막 이랬습니다 얘기를 하니까요. 그 누나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욱 씨 컨텐츠를 보지 말고 플랫폼을 보세요. 흐름을 보세요. 딱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플랫폼을 보니까요. 카메라 하나, 컴퓨터 하나, 마이크만 있으면 전국 전 세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인 거예요. 제가 원래 교육 사업을 하려고 사무실을 차리려면 정말로 사무실 하나 차리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근데 그 사무실 하나 차려도 강동구의 교육 문화를 바꾸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플랫폼을 보니까요. 카메라랑 컴퓨터랑 마이크만 있으면 전국과 전 세계에 소통을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흐름을 딱 보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현수막을 3m짜리 현수막을 딱 주문을 해가지고요. 구본욱과 함께하는 헤이준 영어 TV 이래서 영어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잘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때 그 흐름에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 별풍선이란 걸 아이템으로 이렇게 쏴주거든요. 그게 40% 수수료를 떼갑니다. 근데 40%를 떼가는데도 제가 1억 5천 정도를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도 진출을 하게 됐고 중국에서는 동시 시청자가 한 14만 5천 명 정도. 그래서 정말 중국에서 한 월 2천, 2,500씩은 벌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인생에서 돈을 좀 벌어보려고 일을 해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는데 너무나 운이 좋게도 돈이 벌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EX 와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흐름이,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던 그 흐름 속에 제가 들어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디어도 기존 전통 미디어에서 뉴 미디어로 전환되어지고 있던 그 시기에 제가 아프리카 TV를 만나서 방송을 시작했고 또 그 방송으로 너무 잘 됐지만 방송인이 될 사람이 아니다 보니 제가 다시 교육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한국으로 넘어오니까요.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이제 이 뉴 미디어를 사용해서 기업을 홍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뉴미디어 전략기획 컨설팅도 하면서 이렇게 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흐름을 조금 더 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인생에서 가성비라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시간에도 가성비가 있고 돈에도 가성비가 있고 삶에도 가성비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지금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구는 시급 10만 원을 받고 일하는 분도 있고요. 저희 여기에 프론티어 레벨의 대표님들은 시급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24시간을 살지만 그 시간의 가성비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의 가성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가성비도 달라집니다. 저는 의장님이 영자 하나 뺀 삶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엊그저께야 비로소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 0이 붙어야 돈을 버는 거 아닌가?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쓰려고 그러면 비쌉니다. 근데 돈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200만 원이 20만 원 같은 거예요. 2만 원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영자 하나를 뺀 삶을 살 수 있는 그 돈에도 가성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시간과 돈의 가성비는 반드시 우리 삶의 가성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열심히 살아온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이기도 하시고 누나 형님 세대이기도 하시고 또 동료 세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아서 우리 삶이 안 바뀐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건 우리의 삶의 가성비를 지금까지 바꾸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환점이 언제였냐면요, 바로 저희 어머니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해오셨는데 제가 한참 방송 일하고 바쁠 때 제가 이제 집을 독립을 하고 이제 따로 살기로 해서 이제 월세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월세를 구했는데 그때가 130만 원이었거든요, 월세가. 근데 어머니가 집은 사야 돼. 절대로 월세 전세를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자로 한 150만 원 정도를 내면 그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부동산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일하기도 바빴고요. 특히 어머니 얘기니까 더 안 들었겠죠. 그랬는데 딱 1년이 지났는데요, 집은 1억이 올라간 겁니다. 저는 월세만 2년 동안 열심히 냈는데요, 2년 뒤에 집값은 1억, 2억이 올라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 후부터 저는 저희 어머니 말씀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어디인데, 어떤 곳으로 투자해야 되나요? 어느 분양권에 신청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돈의, 삶의, 시간의 가성비가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EX를 오고서 요거를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부자가 되는 기회는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행복한 고민을 같이 해보자 말씀을 드리죠. 만약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1960년 70년대에 그냥 평범한 농부였다고 우리 상상해 보자고요. 근데 만평의 강남 땅에서 만평으로 농부를 하시던 분이다.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돌아가실 때 그 만평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다면, 입꼬리가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행복하시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흐름에 안 계셨습니다. 두 번째 흐름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겪으셨던 흐름인데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강남의 국평 가격 34평이 6억 후반 7억 초반대였어요. 이때 이 아파트를 두 채만, 많으면 한 채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 아직 17년,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아파트는 50억에서 1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도 저희 부모님은 놓쳤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흐름은 제가 경험했던 흐름이에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7, 8년 전에 그냥 아는 지인이 리플이라는 코인이 있어. 이 코인을 사면 지금은 168원인데 얘가 곧 300원을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이 가면 500원을 갈 거야. 그리고 1년이나 2년을 들고 있을 수 있다면 얘가 1000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8원에서 1000원이면 10배잖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돈은 잘 벌고 있으니까 500만 원만 없어져도 되는 돈으로 168원에 딱 산 겁니다. 그랬는데요,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얘가 갑자기 300원으로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흐름을 어쨌든 보는 일을 해왔다 보니 이건 뭔가 있는 것 같아 해서 제가 1억을 그 300원대에 딱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막 10몇만 개 이제 코인이 생긴 겁니다. 리플이. 그랬는데요, 그때가 딱 초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리플이 300원짜리가 갑자기 500원으로 딱 돌파를 하면서 1년, 2년 후에 오른다고 했던 그 1000원까지 딱 한 달 만에 가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1억이 벌써 몇 억? 10억. 한 달 만에. 그랬는데 그 1000원이 돌파되고 난 순간부터요 4,800원까지 두 달인가 만에 올라가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 같지 않게 이렇게 불어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서 있잖아요. 못 팔았습니다. 네. 왜 못 팔았을까요? 네, 4,800원이 됐을 때 그 리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상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짜 20원, 30원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게 10,000원까지 간대요. 기다리실 분. 그죠? 수십억이 있습니다. 근데 2배만 오르면 80억, 100억이 돼서 경제 은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리시겠어요? 저도 기다렸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168원짜리가 4,800원까지 가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4,800원에서 10,000원이면 딱 2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은퇴한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얘가 신기하게 딱 4,500원으로 딱 떨어져요. 거기서 또 촉이 발생합니다.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데? 그래서 제가 어떤 각오를 했냐면 난 10,000원 기다리지 않아. 대신에 4,800원까지만 올라가면 팔 거야 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랬는데 4,800원을 다시 보지 못했어요. 그러고 4,000원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쎄하잖아요. 그래서 4,800원에도 못 팔고 4,500원에도 못 파는 애가 4,000원에 팔 수 있을까요? 못 팝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결심을 해요. 그래, 욕심을 낸다. 4,500원 아까 그 가격 거기까지만 올라가면 팔겠다 했어요. 그랬는데 걔가요 3,400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억이 막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내가. 그래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딱 떨어지는 가격 3,500원 100원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걔가 2,900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멘탈 아노미 상태가 옵니다. 공황 상태가 와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고민을 하는데 쭉쭉쭉쭉 떨어져요. 이거 트레이딩 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1시간만 해도 이게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는지 이제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결국에는요 전 돈을 잃지는 않았어요. 제 1억 원금을 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1,500만 원인가 벌고 나왔어요. 잘한 거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코인 시장을 몰랐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고 이게 어떤 비전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흐름에 참여는 했는데요. 부자가 되는 기회가 노력이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내는 건 알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시대와 흐름 속에 있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 흐름을 잡는 데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결단도 필요해요.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 흐름을 잡기 위한 대가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두 손을 털면서 이런 도박판 같은 시장에 다시는 들어오지 않겠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2년 전에 의장님이 이 블록체인 시장을 아셨더라고요. 근데 그 의장님은 이 흐름 속에 같은 참여자로 있었지만 흐름을 잡는 대가와 결단과 노력을 계속 10년 동안 해오신 거예요. 그 결과가 의장님은 수천억 자산가가 되셨고 저는 수천억 자산가가 될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여기에 오셨을 때 흐름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촉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뭔가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이따 나온답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은 없어. 그러면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도 이해하지 못해서 없단다. 아빠는 1982년에 태어났고 비트코인은 2009년에 세상에 나왔다. 그 당시 비트코인은 1억, 아빠는 28살. 그런데 왜 아빠는 단 한 개의 비트코인이 없을까? 아빠는 최소 비트코인 10,000개, 이더리움 10,000개, 리플 50,000개는 있을 줄 알았는데
아빠에겐 아무런 디지털 자산도 없는 걸까? 내 친구들 부모님은 저 비트코인 많다는데 저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납니다, 저 아빠가. 저는 한 번 놓쳤습니다, 이 코인의 흐름을요. 그래서 EX에 다시 왔을 때 이 흐름을 두 번은 안 놓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EX를 들어왔는데요, 이 시장을 공부하다 보니 이미 전 세계는 코인 전쟁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국가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지하고 자산으로 보유하고 비축해 나가는 그런 전쟁들을 지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요, 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저희 네이버가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를 인수를 했죠. 왜 그러면 한국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네이버가 그냥 코인 트레이딩만 하는 업비트를 왜 인수했냐는 겁니다. 아마 이제 미래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이 기업의 생존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기업들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미국은요, 암호화폐로 그 집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담보로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금융권들이 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루블화가 폭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러시아의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국민연금을 우리 비트코인으로 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흐름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명동에 보시면 이 암호화폐 ATM 기기거든요. 이거를요, 저희 한국 사람들 못 씁니다, 법이 없어서. 근데 외국 사람들은 여권 인증하고 얼굴 인증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원화로 4% 수수료 내고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ATM 기기가 미국에는요 벌써 4만 대가 넘게 있습니다. 요것도 만약에 안 하다 하신다면 제가 요걸 항상 보여드리죠.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에서 이제 총동문회비를 납부를 하는데 그것을 암호화폐로 납부가 가능하다라는 정식 공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 총동문회는요, 암호화폐로 총동문회비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촉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골든 타임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이 나라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년 제일 투자를 잘한 사람의 수익률이 몇 프로죠? 39.39%입니다. 근데 그 투자자가요, 3년 평균을 냈을 때 수익률이 몇 프로 떨어지죠? 2.93%. 그렇게 어려운 시장인 겁니다. 트레이딩 시장이. 왜 어려울까요? 요렇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아, 살걸. 아까 살걸. 아, 사지 말걸. 아. 이게 트레이딩 시장입니다. 경험해보신 분. 네. 왜 이렇게 수줍어하세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EX 오기 전까지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코인의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 그 가치는 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그 생태계를 만들어 가면서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코인의 가격은 세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력의 입장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없다면 지는 겁니다. 세력들은요, 저희 심리랑 반대로 해서 우리의 돈을 털어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그 세력들도 그냥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기업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세력이라고 해서 막 어둠의 존재가 아니고요, 블랙록 같은 것들 다 세력이에요. 근데 그 세력들의 그 기업의 부서에서 제일 돈을 많이 받는 부서가 어딘지 아세요? 심리 부서예요.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뺏어갈까를 심리를 공부하는 부서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코인 가격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데는 그런데
떨어지는데도 SEC는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해야 된다. 이렇게 기업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후퇴하는데 또 이 비전을 보는 고래드는 매수를 해요. 그리고 또 코인베이스는 AI 전용 암호화폐 계좌를 만들어서 오토봇 이런 것들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속 암호화폐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공포 심리가 계속되고 있죠. 자, 코인 시장 망할 것 같다. 코인 시장은 비전이 있다. 이분들은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때 과연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제가 7, 8년 전 그 리플 사태, 저는 저 혼자 리플 사태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 리플 사태를 제가 만났을 때는 진짜 도박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기관과 그 다음에 국가와 금융권들이요, 제도권들이요,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공포 심리 속에서도 우리 유스메타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삼성 코엑스에서 블록체인 그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코인 시장을 나의 흐름, 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저는 EX가 필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EX라는 회사가 필수적이냐면요, 저희 회사는 이 코인의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AI가 계속 고민을 하고 스코어링을 해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AI를 개발하는 IT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된 회사예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지금 이제 한 4년, 5년 정도 유료화한 겁니다. 왜 유료화했냐면요, 이제는 팔아도 요감 먹을 수 있을 만큼 우리 AI가 굉장히 적중률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왜 이 AI가 시그널을 줄 수 있는가?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코인이라는 건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블록체인의 특징은요, 탈중앙화 데이터베이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장님께 100만 원을 만약에 이체를 하면 지금 우리의 금융 시스템은 저와 사장님과 은행만 그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하지만 이 코인은요, 내가 A라는 계좌에서 B라는 계좌로 이체를 하면 이름은 안 나옵니다. 익명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계좌에서 이 계좌로 몇 시 몇 분에 얼마가 이체가 되는지 그 기록이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블록에 동시다발적으로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 코인 시장에서는 세력들의 지갑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력들의 입장에서 트레이딩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세력들이 자신들의 자산과 이 돈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세력들이 지금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지 내리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세력의 입장에서 트래킹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승률이 높아지겠죠. 그 역할을 고야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야는요, 실시간 호가창, 그 다음에 이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그런 세력들의 지갑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세력들의 지갑, 그 다음에 청산 라인, 이런 것 등등 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 많은 것들을 고야는 수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세력들의 지갑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비트코인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1위부터 뭐 100위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캡처한 거라서 클릭은 안 되지만,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뭐 2016년도에 만약에 샀다, 그러면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래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 돈을 거래소로 언제 가져갔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샀던 코인을 언제 팔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이런 세력, 이 지갑에 다 기록이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야는요, 10년 동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계속 분석을 해서 시그널을 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차트는 이 캔들 하나가 1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L2가 이제 올라갈 겁니다 라고 신호를 준 거거든요. 이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100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하는데 한 번도 팔으라는 신호가 뜨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제가 이걸 조금 더 항상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38선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공군이 10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한국군이 5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밀리겠죠.
매도세가 크니까 밀리는 거,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한국군이 10명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15명에 10명이니까 밀어 올리겠죠. 이렇게 가격은 매도세가 계속 싸우면서 가격을 형성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 고야는 그 38선 부근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압록강에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포착한 시점부터 우리 고야는 얘네가 38선으로 떨어져 내려오면 가격이 확 밀리겠구나. 요거를 계산을 해서 그 압록강에서 중공군이 포착이 된 시점부터 이제는 떨어질 겁니다 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럼 반대로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고 유해인군이 오는데 인천에 도착했을 때 캐치를 하면 늦어요. 근데 바다에서부터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고 200만 대군을 이끌고 유해인군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야는요 계산을 해요. 이 중공군 100만 명과 이 200만 명이 밀고 올렸을 때 얘네는 더 가격을 올리겠구나. 이거를 계산을 해서 이 유해인군이 바다에서 포착되는 시점부터 이제는 올라갈 겁니다 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고야는 이런 걸 24시간 트래킹을 하면서 시그널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실시간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실시간 차트 보면 이게 저희가 로그인을 하면 메인 화면입니다. 이 메인 화면 죄송합니다. 이 메인 화면은 이제 전체 코인의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 건데 요거는 1시간 정도만 차트 강의 들으시면 다 개인이 알아서 분석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시그널에 대한 검증을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만 개별 시그널링을 다 줍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 한 350개에서 380개 정도 되거든요. 그 350개, 380개 되는 이 코인의 개별 시그널을 시총이 큰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이 개별 시그널을 줍니다. 거기 중에서 이 프리미엄 시그널이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거든요. 저희 회사에. 요거를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ENS5라는 코인입니다. 저는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몰라요. 그냥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근데 이 코인이 이젠 떨어질 거야 라고 시그널을 준 지 110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희는 이 차트를 그냥 열어서 진짜 110시간 동안 떨어졌으면 저희 시그널이 맞는 거고, 만약에 110시간 동안 올랐으면 저희 회사 문 닫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를 보면 자, 여기서부터 110시간이 지금 지난 거거든요. 이 110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냐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32%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1억을 저희는 내려갈 때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왜 벌 수 있는지는 차트 강의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1억을 내려간다라고 걸었을 때 32%면 3,200만 원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요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근데 지금은 다 코인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신호 주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BARD라는 코인은 같이 얘가 내려가는 동안 얘는 올라간대요. 이 초록색은 올라간다는 신호거든요. 107시간 전에 이제는 올라갈 겁니다 라고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럼 한번 열어서 진짜로 올라갔는지 보자고요. 우와.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오를 겁니다 라고 신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요만큼 올랐다가 52%가 오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떨어져 가지고 32%가 오른 거예요. 자, 근데 누가 봐도 이제 세력이 여기에서 펌핑한 거는 아시겠죠? 차트상으로. 근데 저희 회사는 이때 시그널 주는 거는 당연히 시그널 누구나 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희는 이때 이 캔들의 가격이 얼마 움직이지 않고 어떤 가격의 변화가 없었을 때 이때 시그널을 준 거예요. 왜요?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고 하는 200만 대군을 고야가 포착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시간이 지난 요 시간에 드디어 얘네가 38선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실시간으로 시그널을 까서 이 차트를 검증하고 보여줄 수 있는 회사가 블록체인 업계에 저는 뉴스메타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EX를 제가 선택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저는 저희 구독료가 뭐 어떤 분한테는 비쌀 수 있고 또 어떤 분한테는 저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의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던 일이 그거니까요. 저는 이 구독료를 지불했을 때 있는 리스크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회사는 시그널이 안 맞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근데 10월 11일, 작년 10월 11일 비트코인이 20% 떨어지고 리플이 70% 떨어진 그 블랙스완 데이 때 다른 업계들 다 청산당하고 망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는 비트코인은 30시간 전에, 그 다음에 리플은 60시간 전에, 그리고 나머지 잡 알트코인들도 6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전에 다 이제는 떨어집니다 라는 신호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이 시그널대로 거래했다면 저희는 자산을 지켰을 것이고, 또 내려가는 걸로 우리가 포지션을 걸었다면 자산을 저희는 더 얻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구독료를 지불했을 때 두 가지는 시그널이 안 맞으면 망한다. 하지만 저희가 4년, 5년이 되면서 지금 전 세계 회원이 45,000명이 넘어가거든요. 그 얘기는 이 구독료를 지불하고 나의 돈을 내가 이 시그널을 믿고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안 맞으면 여기에 따지러 오고 항의하러 올 사람들 많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의 검증은 이제 뉴스메타는 이제 끝났다고 봐요, 저는. 그럼 두 번째는 이 회사가 과연 없어질 것이냐.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해도 회사가 없어지면 서비스를 못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검증을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일단 저희 블록체인 이 회사는요, 대부분 뭐 CEO 1명, 마케터 1명, 기술자 1명, 인베스터, 투자자 1명 이렇게 4명에서 회사를 꾸려가지고요, 우리 앞으로 이런 거 할 건데 투자하시면 뭐 몇 프로 수익률 줄게요. 아니면 이런 코인 상장할 건데 미리 사두시면 코인 상장하면 돈 법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돈을 맡겨두면 매일 몇 프로씩 우리가 수익을 내줄게요. 이런 유형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과거에 뭘 했는지, 현재 뭘 하고 있는지, 또 미래에도 뭘 할 건지를 당당하게 우리 10년의 로드맵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차트의 정확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10월 11일 날 거는 이제 차트가 한 달 동안만 보여주기 때문에 미리 캡처를 해뒀는데 이게 바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그때 20%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이 31시간 전에 우리는 이제는 떨어질 거야 라는 시그널을 줬고요. 리플 차트 같은 경우에는 꼬리가 훨씬 길죠. 70% 떨어진 거, 68%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62시간 전에 이제는 떨어질 거야 라는 신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증은 끝났다고 보고요. 그러면 회사의 우리 규모가 중요하겠죠. 근데 저희 회사는 5개의 자회사가 있는데 100% 지분을 저희 의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제가 스타트업도 했었거든요. 근데 투자 시리즈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개발을 하고 그 회사가 버티는 데까지는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다른 사람의 투자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5, 6년 정도는 다 무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수익 모델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버티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70명이 넘는 4대 보험 받는 직원들이 있는데 우리 회사는 그럼 어떻게 버틴 걸까요? 의장님이 그 10년의 암호화폐의 흐름을 잘 붙잡으셔서 돈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개발하는데 돈을 투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만큼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실체를 볼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해왔던 거, 하고 있는 거, 또 앞으로 할 것을 다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향후 평생이라는 건 없어요. 영원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향후 10년? 향후 20년은 이제 제 생각이지만 10년은 저는 이 회사는 안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처음에 구독할 땐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나는 구독료 지불해서 내가 내 구독료 기간만큼 구독료만 뽑으면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에 이제 제가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재미난 게 있습니다. 바로 회사의 비전이에요. 비전. 저는 3년 전에 저희가 차트가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고야가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3월 3일 내일이겠네요. 내일 이제 저희 새로운 차트가 또 런칭이 됩니다. 이제 어르신 분들도 쉽게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차트 공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새로워지는 차트는 우리 고야가 자기가 준 시그널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했을 때 승률이 90% 이상 되는 코인들을 지가 골라요. 그래서 그 코인들 중에 또 자기가 들어가기에 안전한 타점을요 고야가 학습을 해서 그 들어가는 가격, 그 다음에 그 수익 얻고 나와야 되는 가격까지도 다 세팅을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트들도 이제 나오는데요. 제가 3년 전에 이 EX에 왔으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아까 유미애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너무 배울 게 많아. 머리 아파. 그래서 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AI는 너무나 쉽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AI가 제가 구독 기간이 만 불짜리는 770일이거든요. 저는 770일 이후에 업그레이드 되어 있을 고야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이 회사는 더 큰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회사고 회사 좋은 건 알겠어. 그럼 내가 여기서 돈을 어떻게 버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EX 차트를 유료 회원으로 구독을 하면 EX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회원이 되면 구독료 이상의 가치를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이딩에 대한 수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의장님 맨날 말씀하시죠. 의장님도 이제 손주가 있는데 손주가 어린이집에 옵니다. 어린이날에. 그래서 할아버지 자전거 사주세요 하면은 의장님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 기다려봐 하고 방에 들어가서 포지션을 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15분 딱 트레이딩 해가지고 야 자전거 사러 가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며느리가 왔대요. 그래서 며느리는 좀 스케일이 커가지고 골프채를 사달라는 겁니다. 너는 1시간짜리야 기다려봐.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트레이딩 해가지고 딱 벌어가지고 야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저는 지금 노동의 시대는 종말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노동력의 가성비도 떨어지지만요. 그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들면 들수록 더 일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어도 당당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경제력으로 우리가 든든한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트레이딩에 대한 가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추천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거래를 잘하면요 그 거래 수수료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샀다 팔았다면 주식 수수료처럼 이제 코인도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 거래소는 수수료를 받아서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 수수료는 거래소한테 주는 거지 우리가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희 회원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요 작년 2025년 1월부터 드디어 바이낸스 전 세계 1위 거래소가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50%에서 75%를 돌려줄 테니까 너희 회원들 우리 거래소 좀 써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그만큼 영향력이 커진 겁니다. 왜요? 작년 9월 기준으로요 저희 회원들이 한 달 거래량이 4조 5천억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EX가 점점점 커질수록 이제 점점점 더 혜택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마케팅 수익이 있어요. 근데 이 마케팅 수익을 오해하시는 분이 영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 회사가 IT 회사입니다. 광고 마케팅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쓰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깔고 거래소 아이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업비트를 사용하려면 어떤 은행 써야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는 역시 미래를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 K뱅크를 깔려고 하니까 어른들이 이래요. 어느 지점으로 가야 돼요? 네, K뱅크는 온라인 뱅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이 이 거래소 쓰는 것부터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CS로 다 응대를 하려다 보면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게다가 저희는 전 세계에 45,000명 회원이 있는데요. 일본, 중국, 대만,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다 거래소 사용법이 틀리고요. 그 거래소가 사용하는 은행 계좌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력으로 다 CS로 운영을 하기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거죠. 근데 보니까 우리 EX 회원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거래소 잘 깔아,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 차트 보고 알아서 거래 잘해 이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우리는 개발에 전념할게. 대신에 우리 회원들이 이런 거 잘 알려주니까 너희가 데려온 사람들 거래소도 잘 깔아주고 이 차트 보고 잘 트레이딩 할 수 있도록 교육해줘. 대신에 우리가 써야 될 광고 마케팅 비용을 너희들에게 돌려줄게 해서 나온 게 마케팅 플랜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 이 강의장 분위기가 사실 되게 어색했습니다. 이거 뭐야? 그때는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도대체 지금 뭐 하는 분위기야? 근데 전 사실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안 할 거니까. 저는 트레이딩만 할 거였고 회사 검증 끝났고 그러면 나는 집에서 내가 알아서 트레이딩만 하면 되니까 차트 교육만 받으러 왔던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 잘 맞고 잘 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하니까요. 저한테 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런 마케팅 플랜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교감직을 사퇴를 한 겁니다. 왜 사퇴를 했냐면요. 제가 우리 교감 일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제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도 37살이면 젊은 나이인데 제가 배웠던 지식, 제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올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를 제가 감히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배워보지를 않아가지고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꿈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학교를 세우는 게 꿈입니다. 근데 저희 학교를 4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요. 학교 하나를 안정적으로 짓는데요. 수십억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학교를 지으려면 재단급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지금 버는 돈 가지고는 제 꿈은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거를 전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벌어야 될지를 몰랐어요. 제가 1억을 넘는 돈을 벌어도 못 되고 하면 아무리 못 써도 5천을 남긴다고 해도 10년 모으면 5억, 20년 모으면 10억, 40년 모으면 20억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선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알았는데 제가 이 EX에 와서 진짜 나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이 안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제가 8월 말에 아이들 여름방학 때 차트 교육 받으러 여기 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8월 말에 이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사장님 제가 2년만 어디 좀 갔다 올게요. 난리가 나신 거예요. 저 교장으로 이제 세우려고 스카우트를 해오셨던 분인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시지 않습니까? 제 꿈이 뭔지? 근데 이 학교에 있으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만났는데 이거는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2년, 조금 더 늦으면 3년 안에 제가 이 학교에 다시 컴백할게요. 대신 그때는 제가 학교의 후원자로 컴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유튜브에 하도 제 얼굴이 많이 펴져나와가지고 이제 이 사장님이 이거 보시면 쟤 뭐하고 있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3년 안에 진짜 그 꿈을 이룰 겁니다. 그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EX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트레이딩에 대한 시스템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레퍼럴 시스템, 아까 거래 수수료를 돌려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 플랜이 가능한 이유는요, 성장하는 산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해도 마찬가지지만 죽어가는 시장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화장품을 팔아야 된다, 저는 못합니다. 너무 경쟁사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 팀에 이제 보험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험도요, 이제 인터넷이요, 알아서 비교 분석해주고요,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서 보험합니다. 저는 그런 쪽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못해요. 저는 영업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왔을 때 이거는 나 할 수 있겠어 싶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시장이 이제 점을 찍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하는 산업 안에 우리 유스메타라는 회사는 리딩 기업이에요. 그냥 졸졸졸 쫓아가면서 이제 뭔가를 해볼까 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이 흐름을 10년 전부터 알차게 준비해서 이 골든타임을 기회를 붙잡은 회사가 우리 유스메타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 이 괜찮은 도구를 가지고 이 시대에 이렇게 수요가 많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 안에서 성장하는 개인, 이 재미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블록체인 업계에 그래도 전문가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4, 5년 블록체인 한 줄 알아요. 저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그런데 그분들보다요, 제가 훨씬 더 트레이딩도 잘하고요, 그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이 시장을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교육하잖아요.
매일매일 차트 보잖아요. 의장님이 일요일마다 중강의 하잖아요. 계속 우리 강사들이 계속 이 시장을 이해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유스메타는 교육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안에 내가 이 구독료를 지불하고 회원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내가 미래를 나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을요, 저는 이렇게 여유가 승률을 담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EX에 들어오시고 이 크립토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실 거라면 이제부터 여유를 갖추셔야 됩니다. 어떤 여유냐면 첫 번째는 경제적인 여유예요. 시드의 크기가 커야 됩니다. 의장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리플 막 암호화폐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가 한 3배, 4배 폭등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제 손을, 왜 여기는 좀 이제 오신 분들이 이제 눈치가 있거든요. 의장님은 기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코인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장님은 3, 4배 올라도 돼요. 많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코인을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비축해두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에 집값이 한 4-5배 올랐습니다. 근데 내가 강남에 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드를 갖춰서 이제 이 시장이 정말로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잡을 때는 반드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내 노동력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을 수도 있고요. 정말로 이 EX라는 도구를 가지고 사업으로 하신다면 훨씬 더 큰 시드, 훨씬 더 안전한 시드들을 모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EX 트렌드가 그거잖아요. 잘 열심히 회사 다니고 있는 자녀들, 너 그거 그만두고 EX 하라, 이렇게 지금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이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여유는 저는 마케팅 플랜으로 나는 이 경제적인 여유를 반드시 얻어내겠다라는 각오를 했고요. 두 번째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24시간 트레이딩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트레이딩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트레이딩이 얼마나 노동인지. 눈알이 빡빡하고요. 빨간불이 켜지면 심장이 쫄리고요. 파란불이 되면 비로소 한번 숨을 쉽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다시 빨간불이 돼요. 그러면 그게 파란불이 돼서 수익을 날 때까지 맘졸이면서, 그렇게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물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내 시드가 많으면 계속 안 없어질 코인에 계속 현물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그래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이제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해요. 부동산이 이제 너무 큰 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너무 버블이 올라가서 언제 터질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산을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계속 현금은요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저희 지금 원화를 미친듯이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인데도 우리 원화의 가치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해칭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지금 암호화폐가 떨어지면 또 사요, 떨어지면 또 사요, 계속 사요. 그래서 자산을요 이 암호화폐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시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를 벌자고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트레이딩은 뭐냐? 심리적 여유예요. 심리적 여유. 무슨 심리적 여유? 아 내가 밥 한 번 살게 오늘. 내가 그냥 아예 골프값 내가 낼게, 술값 내가 낼게. 요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트레이딩으로 벌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3가지의 여유를 다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EX 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EX 회원이 된다는 건 이 3가지 여유를 갖추는 최고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EX에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도 골든 타임이 있어요. 이 골든 타임은요, 이제 EX가 의장님이 이 얘기 할 때마다 저는 두근두근해요. 2031년부터는 우리 이 차트를요 유료였던 거를 무료로 풀겠대요. 근데 그냥 무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회사에 코인이 있는데 그 코인은 사고 팔 수 있는 코인이 아니에요. 여기 사업자와 직원들한테만 주는 코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점이 되면요, 이제 우리 차트를 보려면 이 코인을 특정 개수 이상 보유를 해야지만 차트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이 차트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코인을 내가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골프 회원권 같이. 골프 회원권을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슬롯이 비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그 전에
이미 큰 시드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크게 돈을 불려놓은 암호화폐 부자 계급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트레이딩으로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딩 노동자 계층이 전 생겨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EX 와서 느낀 게 있습니다. 노동에서 멀어져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노동에서 자꾸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부자가 되는 기회는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내가 노동에서 멀어지려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1시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뭘 보고 있느냐가 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은 파트너분들을 만나는데 어떤 분들은요, 이걸 안 해야 될 핑계를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합니다. 위험하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선입견으로 안 해야 될 핑계를 찾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절대로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다행인 건요,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저는 해야 하는 기회를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요 얘기를 항상 드립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거는 제가 20살,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의 핵심은 토끼가 자서 거북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겼더라 라는 스토리예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요즘 토끼는 자지 않아요. 요즘 토끼는 열심히 공부하고요. 요즘 토끼는 더 관리하고요. 요즘 토끼는 더 자기의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요. 미쳐 있습니다. 그런 토끼가 잠을 안 자면 거북이는 어떻게 이기죠? 만약에 내가 토끼는 다행인데, 저는 유학을 하면서 제가 거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단계를 딱 올라가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또 한 단계를 올라갔는데 또 거기서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 번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로 올라가야 내가 이들과 똑같은 시작점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고등학교 때부터 하면서 제 교육 사업도 도대체 거북이는 그럼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에 대한 그 고민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답은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거북이는요, 땅에서 경주를 하면 안 되고요, 바다에서 경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토끼가 짜놓은 땅에서, 토끼가 만들어놓은 그 규칙 안에서 우리는 영문도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막 열심히 경쟁을 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도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거북이가 바다에서 경주를 한다면 토끼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건 거북이의 세상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바다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했던 그 여정이 저한테는 교육 사업이었어요. 근데 제가 EX를 딱 만나고 이 크립토 시장이 바다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흐름은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온 흐름이 아닙니다. 10년 전에만 해도 이 흐름 못 보고 죽었어요. 근데 내가 그냥 호흡하고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바다와 같은 크립토의 흐름이 내 앞에 딱 온 거예요. 이거를 잡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흐름을 봤는데도요, 누구는 또 잠자는 거북이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안 되기 위해서 EX에 2년만 미쳐보자고 하고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청산을 하고 EX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EX가 돈을 버는 도구로서 가볍게 생각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요,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EX는요, 저한테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요, 이제 자산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 파트너들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제가 구독한 지 한 달 됐을 때 제주도에 내려갔어요. 근데 저희 제주도 30년 지내건 저희 부모님이랑. 근데 그분들이요,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얘기해요. 왜 한 달 전이면 일찍 오지 왜 지금 왔냐고. 보니까 한 달 전에 코인 트레이딩으로 1억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구만 있었더라면 그 돈을 지킬 수 있었겠구나. 근데 저도 한 달 전에는 몰랐어요, 이걸. 그때 알려드린 거예요. 뭐냐면 저는 이걸 전달하는 것도 되게 머뭇거렸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이 사업을, 이 도구를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은 코인 시장에 이런 안전한 내비게이션 없이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돈을 잃고 있어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 EX 도구를 전하는 건 굉장히 선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산을 지키는 도구에서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19살짜리 친구부터 80세까지의 멤버십이 있습니다. 우리 팀 안에요. 19살짜리 친구가 이거 왜 필요할까요? 그 친구도 10시간씩 알바를 떠요. 자기 가족을 챙기기 위해서요. 근데 저희는 알거든요. 노동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이제 3월 달에 대학을 들어갑니다. 근데 자기가 벌은 돈으로 $3,000짜리 구독을 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미션을 줬습니다. 뭐라고 줬냐면, 자, 시드 없으니까 5월 달까지는 알바해. 그래서 딱 3,000불만 시드로 딱 모아. 그 다음부터는 매일 1%씩 3%씩 수익 내는 거야. 그러면 그 대학에 가서 너는 쟤는 알바를 트레이딩으로 하는 애야 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그거 만들면 너는 이제 마케팅 갈 수 있어. 저는 이렇게 로드맵을 짜줬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이 EX라는 게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고 설계할 수 있고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인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EX를요 이렇게 많은 불과 5개월 전입니다. 지금 제 사는 73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옵니다. 돈 많은 분도 있어요. 막 버스 회사 회사님도 계세요. 근데 돈 많아도요 이 흐름은 필요하고요. 돈이 없어도 이 흐름은 필요한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이 EX를요 사명감을 가지고 전달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EX라는 도구가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의 플레이그라운드를 땅에서 바다로 옮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 바다에서 1등하는 거북이가 될 수 있는 그 인생을 재창조하는 도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잠자는 거북이가 되실 건지, 이제 흐름 들으셨습니다. 나의 바다가 어딘지도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서 잠자는 거북이가 될지 1등하는 거북이가 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1시간 강의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